다음 키워드는 성장률 꼴찌입니다. 지금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유독 낮은 이유가 박사님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 오늘 도하 조간 신문들이 한국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라는 기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 예견됐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1분기에 마이너스 0.3의 성장률을 했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국가들 비교하면 상당히 낮을 것으로는 예상은 됐는데 막상 통계가 나오니까 좀 씁쓸하네요. OECD 국가가 35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발표한 나라 22개국 숫자로 볼 때 우리나라가 꼴찌다는 겁니다. 사실 OECD는 성장률을 조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각국 성장률을 통계치를 받는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1분기 부진하니까 부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OECD 성장률이 문제가 된 것이 한 분기 전에 민주당에서 OECD 우리나라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진국군이다라고 발표하면서 OECD 성장률이 주목을 받았어요. OECD 성장률 별로 주목할 게 없습니다. 과거에 나타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본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이 0.3%로 낮은 것은 투자율이 낮고 소비도 낮았지만은 상당히 좀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떨어진 점이 있고 바로 저 점에서도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등등과 비교할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 4분기 성장률은 약 한 0.8에서 0.9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으로도 약 한 2.3 내지 2.5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성장률 한 분기 나온 거 가지고 너무 공격하는 것도 좀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이고 한 분기 기저 효과가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자랑을 하는 이런 것도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좀 더 큰 호흡을 갖고 좀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다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2개국 꼴찌다라는 것은 기저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거예요. 미국도 아주 꼴찌로 내려갔다가 또 세계 1등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